이어 올해도 가혹한 노동이라는 모호한 표현만 반복했을 뿐 강제동원이라는 핵심 사실은 언급조차 없었습니다. 반성과 책임 없는 추도식은 피해자에 대한 모욕이며 명백한 역사 왜곡입니다. 이런 행사에 한국 정부가 불참한 것은 당연한 결정입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일본의 약속 불이행에 대해 항의나 경고 없이 계속 협의하겠다는 입장만 표하는 점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윤석열 정부 당시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협상에서 일본은 역사 반영과 추도식을 약속했지만 이행은커녕 형식적인 행사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우려했던 대로 일방적인 양보였던 겁니까?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현 정부가 실용외교를 앞세워 위헌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또다시 과거사를 회피하는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특히 현재 일본 언론이 이를 한국의 배려로 평가한 데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분명한 입장을 내야 합니다. 일본이 강제동원의 역사를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와 배상을 하도록 강력히 요구해야 합니다. 강제동원자 명단 공개와 진실규명을 위한 국제연대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실용이라는 이름으로 원칙을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역사를 외면하는 외교로는 어떤 미래도 만들 수 없습니다. 진보당은 이재명 정부가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해 보다 단호하고 명확한 대응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두 번째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건설 현장 91%에서 법 위반이라니 이러니 노동자가 계속 죽어나가는 것 아닙니까?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69곳 건설 현장 중 91%인 63곳에서 297건의 법 위반이 적발되었고 절반 가까운 34곳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했습니다. 우리나라 건설 현장은 여전히 불법 하도급과 임금체불, 산업재해의 온상임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특히 올해 4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포스코 ENC 사례는 산업안전의 민낯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시정조치 약속에도 불구하고 불시 감독 결과 23곳의 현장 중 22곳에서 법 위반이 적발된 것은 기업이 노동자 생명을 무시하는 증거입니다. 이런 기업이 대형 부책 사업을 맡고 있다는 사실은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이 같은 위법 행위는 수년간 반복되었고 원청의 무책임한 책임 회피와 고의적 임금체불이 업계 관행으로 굳어졌습니다.